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원 배열을 동적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이라는 거는요, 결국 1차원 배열이 여러 개 있으면 2차원 배열이거든요. 그럼 4개짜리 1차원 배열이 3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3개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1차원 배열이 3개가 되니까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1차원 배열을 여러 개 할당하면 2차원 배열이 되는데 1차원 배열을 할당하려고 하면 우리가 포인터 변수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동적 메모리에 주소를 저장을 해야 되고 동적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하려면 결국은 포인터 변수가 3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각각 선언하는 순간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얘를 배열처럼 쓰는 게 불가능해지게 되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원 배열을 동적 할당하고 싶을 때는 포인터의 이름을 동일하게 줘야 되고 그럼 같은 이름으로 메모리를 여러 개 선언하게 되려면 포인터 변수를 몇 개 선언해 주시면 돼요. 3개를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내가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 그 포인터 변수를 몇 개 선언하겠다? 3개 선언하겠다. 이게 바로 포인터 배열이고요. 포인터를 배열로 선언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포인터 변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3개를 선언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포인터 변수를 3개를 선언하게 되면 첫 번째 포인터 변수 이름이 P0이 되고요. 두 번째 포인터 변수 이름이 P1이고 세 번째 포인터 변수 이름이 P2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요 메모리를 얘가 가리키게 해주고 P1이 두 번째 메모리, 세 번째 메모리는 P2가 가리키게 되면 얘네들의 이름이 다 P로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배열처럼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한번 동적 할당 받아볼까요? 동적 할당 받으려면 헤더 파일이 필요한데요. include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malloc이랑 프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터 변수에다가 malloc을 할 거예요. size of 4시 사이즈 오브 인트를 할당하는데 몇 개를? 인트형 메모리를 4개를 할당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할당된 메모리의 주소는 인트형의 메모리니까 형변화는 인트형의 포인터로 형변환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동적 할당을 몇 번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동적 할당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주겠다는 건데 두 번째 동적 할당된 메모리의 주소는 P1이 세 번째 동적 할당된 메모리의 주소는 P2가 이렇게 저장을 해주게 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각각의 동적 메모리를 P0, P1, P2가 이렇게 하게 되면 2차원 배열처럼 할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할당된 요 메모리를요. 우리가 이름이 다 P로 동일하잖아요. 그럼 할당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반복문을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럼 제가 요 배열의 첨자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첨자를 i는 0부터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i를 뿔뿔한다 라고 해서 배열의 첨자를 돌려볼 건데요. 요걸 이렇게 돌려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던 거를 이렇게 반복문으로 표시를 하겠다는 건데 첫 번째 메모리는 P0이, 두 번째 메모리는 P1이, 세 번째 메모리는 P2가 요 첨자를 돌리는 애를 i라고 줬고요. 이렇게 하면 동적 메모리가 할당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malloc으로 할당된 메모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해제가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동적 메모리가 할당이 됐다면 그러면 이 동적 메모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제거도 돼야 됩니다. 그럼 동적 메모리 제거도 해야 되는데요. 제거하실 때는 우리가 free 다음에 포인터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동적 메모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free, 첫 번째 동적 메모리의 주소는 P0이고 두 번째 동적 메모리의 주소는 P1이고 세 번째 동적 메모리의 주소는 P2니까 PI라고 해서요. 동적 메모리를 제거까지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메모리 누수 없이 잘 처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2차원 배열을 동적 할당하고 이 동적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까지 했는데요. 그럼 이 메모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주소가 지금 뭐냐면요. 여기 주소가 P0입니다. 여기 주소는 뭐가 되죠? 그럼 P0에서 점프 한 번, 여기 주소는 P0에서 점프 두 번, 여기는 P0에서 점프 세 번이 됩니다. 자, 여기 주소는 P1이죠. 그럼 여기 주소는 뭐가 되죠? P1에서
점프 1번, 여기는 P1에서 점프 2번, 여기는 P1에서 점프 3번, 여기는요 P2죠. P2에서 점프 1번, 얘는 P2에서 점프 2번, 얘는 P2에서 점프 3번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가 P0에서 점프 1, 2, 3, P1에서 1, 2, 3, 여기서 2에서 1, 2, 3 이렇게 해서 점프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메모리의 주소가 지금 뭐냐면 P0에서 점프 1번 안에 메모리의 주소예요. 여기의 주소거든요. 그런데 이 원소에 접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소 역참조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요. 제가 이 메모리에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메모리의 주소는 뭐죠? P2에서 점프 몇 번 했죠? 1번, 2번, 3번 했죠? 3번 점프 안에 역참조하면 이 원소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 역참조할 때 별표랑 인덱스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와 이거는 완전히 같은 표현, 이거와 이거는 완전히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메모리에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이렇게 포인터 배열로 2차원 배열을 할당하게 되면 0행에 00010203, 1행에 10111213, 2행에 2021223 마치 모처럼 완벽하게 2차원 배열처럼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0행에서 1, 2, 3, 1행에서 1, 2, 3, 2행에서 1, 2, 3.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2차원 배열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야. 2차원 배열은 결국은 어떤 자료 구조로 만들어진 걸까요? 포인터 배열로 연속적인 메모리를 할당해서 만들어진 자료 구조가 2차원 배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00010203, 10111213, 201223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2차원 배열은 결국은 이 포인터 배열로 만들어진 자료 구조다. 그럼 1차원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였죠. 뭘로 만들어졌어요? 포인터 하나로 만들어진 메모리가 1차원 배열이라면 포인터 여러 개로 만들어진 메모리가 2차원 배열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값을 하나 넣어준 다음에 한번 출력하는 거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고 정말로 됐는지 테스트 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건데요.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1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메모리가 할당이 됐고 할당된 메모리에요. 제가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or i는 0부터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합니다. 이게 행을 돌리는 거고요. for j는 0부터 j가 4보다 작을 때까지 j를 뿔뿔합니다. 이거는 열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00010203 돌면서 내가 PIJ방에다가 뭐를 넣겠다? num을 넣고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서 1 넣고 00, 1 넣고 증가. 증가, 1 넣고 증가, 2 넣고 증가, 여기 00010203이죠. 3 넣고 증가, 4 넣고 증가, 5, 6, 7, 8, 9, 10, 11, 12 집어넣고 값을 증가를 시키니까요. 1씩 증가하는 값을 갖게 되는데 정말로 증가되는 값이 갖게 됐는지 제가 여기에다 프린트F로요. %4D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J라고 출력을 해보고요. 그러면 00010203까지 출력하고 줄바꿈을 해주고 싶어서 여기에다가 줄바꿈을 이렇게 해주면 배열의 값을 저장해주고요. 출력해주고 각 행이 끝날 때마다 줄바꿈, 요거 줄바꿈 하는 거거든요. 줄바꿈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보면요. 1부터 12까지 쏙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2차원 배열을 할당을 해주고요. 그 메모리에 접근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